이 집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 현수막을 붙여놨는데요. 지나가다가 이 매매 현수막 보는 사람들 관심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집을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이 집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사면 안 되는 집이에요. 이미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통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고, 여러분 이거 사잖아요?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절대 매매로 이 집을 사면 안 돼요.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기 전에 이 집의 소유자가 얼마라도 현금을 건져보기 위해서 매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나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경매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이 집은 왜 경매로 넘어갔는지, 이 집은 어떤 집인지, 그리고 낙찰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갔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이 집의 가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뭐 엄청나게 비쌀 것 같진 않아요. 이 집의 감정가는 1890만원. 현재 한 번 유찰에 대해서 최저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거 엄청나게 더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진짜 있는 분들은 어쩌면 몇백만 원에 이거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집은 왜 경매로 넘어갔느냐? 등기부를 보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소유자는 이 집을 2016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등기 원인이 2008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아마 상속의 원인은 2008년도에 발생을 했고, 이제 등기 정리는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등기부를 보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나이 차이를 보니 50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마도 부모님은 아니겠죠. 그리고 성도 다른 성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 피상속인이 외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받은 상속인이 외손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설명할 수 있는 상속의 관계는 많이 있는데 그나마 이게 제일 가까운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주는데 외손주에게까지 어떤 재산을 상속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추측이 맞다면은 외할아버지가 외손주에게 집 하나를 돌아가시면서 집 하나를 통째로 상속을 해준 거예요. 외손주에게 집 하나가 갈 정도라면 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이 돌아가신 분의 친손주들에게는 더 얼마나 많은 재산이 돌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분이 굉장한 재력가였을 것 같아요. 혹은 재력가가 아니더라도 시골에는 예전에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이 많았잖아요. 어쩌면은 대지주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2016년에 상속으로 이 집을 소유권 이전 받은 현 소유주는 이 집에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3년부터 이 집에 살았던 분이 있긴 했는데 이분은 피상속인도 아니고 상속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는 말소되어서 이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2022년에 캐피탈 회사, 또 2022년에 카드사가 이 집을 가압류하면서 현재 강제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우선 지도로 위치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현재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충북 음성인데 음성구청은 여기 한참 남쪽에 있고 경매 물건은 오히려 이천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이천이고 이천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경매 물건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인데요. 요 큰 길가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맨 안쪽에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북서양이네요. 북서양. 집 뒤쪽으로는 물류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이렇게 뒤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로드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뒤로 물류센터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있고요. 요 맨 안쪽에 바로 이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요 사진 속에도 매매하고 있다는 그 현수막이 보이네요. 뭐 집의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뒤에는 병풍처럼 물류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분명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양 옆에 있는 이 집과 이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분위기만 봐서는 꼭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데 뭐 사람이 살 수도 있겠죠. 자, 경매 물건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시멘트 블록조로 갑니다. 얘가 시멘트 블록조고 지붕은 기와 지붕 75제곱미터 대략 23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거 창고인데요. 시멘트 블록에 스레트 지붕 약 4평 정도 됩니다. 사용 승인은 1978년도인데 더 오래돼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와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매 물건은 이 집은 아무리 싸도 뭐 몇백만 원이 된다고 해도 낙찰받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집은 맹지입니다. 맹지. 자, 보시면은 미쓰구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 사용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2차선 도로가 국유지고 요 마을 사이에 요 도로가 마을길이 국유지긴 합니다. 하지만 요 길은 그냥 다 개인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그냥 다 사도고 뭐 그냥 막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 이 땅은 요 땅에 그냥 앞에 막혀 있어요. 요 땅에 막혀 있는 또 이 땅에 막혀 있는 그냥 맹지입니다. 맹지. 게다가 이 경매 물건을 여기 보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건물만 매각이에요. 제2시외 건물 즉 창고는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만 매각돼서 땅은 경매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법원에서 봤을 때, 즉 경매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집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집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를 딱 놓고 쫙 봤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우선은 토지하고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했던 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등기부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한 사람이 소유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이 집을 낙찰받으면은 토지주가 이 건물 철거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하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가 무조건 이겨요. 물론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시초나 1,500만원 미쳤냐? 야 100만원에도 안 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점은 현재 이 토지 건물 말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 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는
부산시에 사는 분이 공매에서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와, 부산에 사시는 분은 왜 이 맹지를 2016년도에 공매에서 낙찰을 받았던 걸까요? 분명히 투자일 것 같은데 뭐 그냥 이걸 낙찰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받았겠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토지주가 건물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안 했을까요? 설마 진짜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못한 걸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등기부를 가지고는 우리가 법정지상권의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집의 소유주는 남의 땅 위에 있는 자기 집을 팔겠다고 매매 현수막을 붙여놓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집이 시골에 많이 있는 지상권 주택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경매 사건에 나와 있는 정보만 확인했을 때는 남의 땅 위에 있는 집이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집은 팔리지 않았고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집은 경매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유찰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경매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